F킬러 채널은 여러분들께 뭐 주식 투자로 다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다 100억 자산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은 아니죠. 주식 시장을 죽고 죽이는 전장으로 보고 있고 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100억은커녕 1억을 버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이제 그런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적나라하게 실상을 파헤치는 뭐 그런 채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밝은 전망이나 희망보다는 진지한 긴장감으로 전문가나 기업을 의심하고 지뢰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이제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죠. 어쩔 수 없이 견제당하는 인물 혹은 집단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채널에서 언급이 되었다라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유쾌한 일은 아닐 수 있겠죠. F킬러를 고소하거나 법적 제재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전에 내가 왜 이런 채널에서 언급이 되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라고, 혹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F킬러 같은 채널이 필요 없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염승환입니다. 이분은 코로나 반등장에서 수많은 종목을 추천을 했던 분인데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 그 피해가 진짜 염승환의 잘못이었는지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깊은 사람이고요. 제 포트를 백화점으로 만들어준 인물이 바로 염승환입니다. 아직도 염승환이 추천해준 종목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뭐 현대모비스도 있고 반도체 소부장도 많이 있고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있고 많습니다. 다 마이너스죠. 투자 결정을 한 제 책임입니다. 백화점 포트인 것도 그렇고 뭐 평가 손이 이제 마이너스인 것도 염승환을 탓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염승환이 오늘의 주인공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썸머리를 하자면은 염승환은 ETF 트렌드라는 채널에서 일일 시황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고요. 그 당시가 코로나 반등 시국이다 보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급등할 때였습니다. 그때 염승환이 종목 추천을 진짜 열심히 하면서 그의 인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때는 3프로TV나 이트렌드 같은 주식 채널의 전성시대였고 그 중에서도 염승환의 동무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염승환이 이베스트 증권의 차장이었는데 부장을 거쳐가지고 이사까지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고요. ETF 트렌드 채널 이름이 이트렌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트렌드 방송을 하기 전에 이베스트 투자증권 광고랑 이제 프로모션을 엄청 길게 진행을 했었고 실제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베스트 증권으로 갈아탔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차장에서 이사로의 승진이 가능했던 거겠죠.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준 인기에 힘입어서 인생이 꽃길이 된 염승환이고요. 인기의 비결은 이제 방송을 할 때 차분하게 진행을 하면서 어려운 경제 용어가 나오면은 하나하나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방송을 꾸준히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염승환의 저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간단하게 염승환의 스펙을 소개하자면은 1976년생이고 전라도 목포 출신입니다. 소속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영업사원이고요.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학력 부분인데 나무 위키에 처음에는 그냥 홍익대학교 화학과로 기재되었다가 이게 계속 바뀝니다. 서울 캠퍼스로 바뀌었다가 세종 캠퍼스로 바뀌었다가 최종 업데이트된 정확한 학력은 96학번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 화학공학과를 입학했다가 제적되었다라고 합니다. 졸업을 못했다는 거죠. 기자의 취재에 의해서 밝혀졌고 염승환도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학력을 어떻게 기재해서 이제까지 인생을 살았냐라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홍대 측에서는 학사라고 기재하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입장을 말했기 때문에 과연 이베스트 증권에 입사를 했을 때 최종 학력을 고졸의 신분으로 기재를 하고 입사가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뭐 제적이라고 솔직하게 썼을 수도 있겠죠. 그냥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사는 방식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완주를 하지 않았는데 완주를 했다라고 기재하기가 참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발각이 되든 안 되든 이제 신뢰에 대한 우려가 가는 부분이다. 다시 이 트렌드의 일일슈왕의 염승환으로 돌아와서 그 당시에는 염승환이 매일 몇십 개의 종목을 가져와서 상승 재료와 맥락을 친절하게 설명을 했었고 추천주가 말 그대로 백화점이었습니다. 뭐 반도체 장비주만 10개가 넘었고 바이오,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등 모든 섹터를 진짜 백화점식으로 가져와서 장점만을 이야기했고
듣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날아갈지를 모르니까 최대한 금액을 쪼개서 매수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날아간 종목들도 많았기 때문에 개미의 등대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방송을 듣는 주린이들의 포트는 백화점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고, 매일 보고서랑 엑셀 파일을 가져와가지고 진지하고 차분하게 왜 이 종목들이 좋은지를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크게 환호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공부가 많이 되기도 했었고요. 뭐 보고서 보는 방법이라든지 뭐 경제 용어라든지 염승환의 명성이 쌓이던 시기는 상승장과 정확히 맞물리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쓴 보고서로 염승환이 열매를 따먹는다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승환이 소개를 해줌으로써 보고서가 또 널리 퍼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애널리스트라면은 윈윈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염승환에게 있어서는 이제 2021년 상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같은 이베스트 소속의 이제 윤지호 센터장은 지수의 하락을 외쳤는데 염승환은 상승을 외쳤고, 결과적으로 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염승환이 피크였던 시기고요. 염승환의 책이 2021년 1월에 나왔습니다. 최전성기 때 책이 나왔기 때문에 한동안 엄청나게 팔렸고요. 보통 주식 전문가들이 이제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고, 막상 책이 나올 때쯤에는 강영현처럼 바닥이 드러나서 식어갈 때 책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염승환은 책이 나오고도 뜨거움이 한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인세로만 억대 수익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염승환의 부지런함 덕분에 최고의 시점에 책을 낼 수 있었다. 여기까지만 했더라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영원한 등대로 남았을 텐데 염승환 기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1년 6월에 고점인 3,316을 찍고 7월부터는 지수의 하락이 시작이 되죠. 예상외로 하락이 길어지다 보니까 2021년 8월에는 염승환이 이제 지수가 4,100까지도 갈 수가 있다. 상승장 때 누렸던 인기의 맛을 못 잊고 이제 주목을 받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거죠. 강영현의 나스닥 7,000이 하락론자의 무리수였다면은 이제 염승환의 코스피 4,100은 상승론자의 무리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4,100은커녕 2022년 9월에 2,100대까지 떨어지면서 바닥을 찍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2022년 4월에는 2년 만에 이 트렌드의 일일 휴황을 중단하게 되죠. 뭐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중단하게 된 거겠죠. 짧은 시간이 흐른 뒤 2022년 9월에 어이없는 사실이 뉴스로 밝혀지게 되고, 염승환은 그 뉴스를 계기로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됩니다. 염승환이 계속 상승을 외치는 그 와중에 소속 증권사인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대형 증권사가 아님에도 2022년 3분기 하락장 동안 증권사 고유자금 공매도를 가장 많이 친 증권사로 밝혀지게 되면서 염승환이 알고도 개인 투자자들의 등에 칼을 꼽고 증권사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혹이 퍼지게 된 거죠. 염승환의 타이틀이 염블리에서 염승사자 혹은 염라대왕으로 바뀌게 된 순간이고요. 죽음을 부르는 이름이 된 거죠. 지금이야 3프로TV가 저런 짓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나름 익숙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개인 투자자와 접점을 갖고 소통을 했던 증권사 소속 영업맨의 뒤통수가 모두를 당황시켰었습니다. 특히 염승환의 인기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그 높았던 인기만큼이나 높은 곳에서 추락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과정이나 동기에 대해서는 추측일 뿐이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개미들을 물량바지로 쓴 정황이다. 의도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라가 중요한 거겠죠. 주식시장에서는. 염승환의 신뢰는 그 이후로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신뢰라는 것의 속성이 참 회복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들 또 뒤통수 칠 거야 라는 인식이 사라지지가 않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자기자본 직접 공매도 1위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이나 사과도 없었고, 오히려 애매하게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추락을 가속화시켰다.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민심이다 보니까 그 뒤로 또 해프닝이 있었는데 큰 임팩트는 없었고 그냥 욕바지로서 계속 욕만 먹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대한 엇갈린 전망을 내놓으면서 욕을 많이 먹었죠. 지금 모멘텀으로 보면요, 가장 좋은 건 2차 전지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내년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럼 이 상황에서 2차 전지 사야 될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으면 이제 눌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공매도 많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바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긴 너무 좋은 자리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사가지고 실패했던 적이 거의 이때는 뭐 배신감 혹은 실망감 이런 게 아니라 뭐 네가 그럼 그렇지 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에코프로와 2차전지를 통해서 박순혁 작가의 명성이 올라가는 계기였다면은 염승환은 2차전지와 에코프로 분석 때문에 실력이 없음이 또 들통났다. 여담이지만 2차전지 전망이라는 외나무 다리에서는 모든 전문가들을 상대로 박순혁 작가의 완승이었고요. 영상 썸네일의 컨셉이 생존자인 이유가 염승환이 함께했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고전을 하게 되는데 염승환은 그래도 낙하산을 탄 사람처럼 소프트 랜딩 해가지고 활동을 잘 이어갑니다. 염승환의 인기가 시작된 채널이 바로 이 트렌드라고 위에서 언급했었죠. 이 트렌드가 염승환의 주 무대였습니다. 현재 F킬라 채널에 이 트렌드의 호스트인 강흥보 센터장을 다뤄달라고 하는 댓글이 가장 많을 정도로 고전을 하는 게 바로 지금 이 트렌드의 상황입니다. 또 염승환은 한때 김정환과 이대호와 Y스트릿에서 함께 방송을 했었죠. 김정환은 이미 제가 영상에서 다뤘지만 이디오도 종종 언급을 하고 있지만 Y스트릿은 어느 시점부터 영상 조회수가 1만을 넘기는 게 힘든 채널이 됐습니다.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는 거죠. Y스트릿은 박 작가님의 타겟이 된 영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김정환과의 관계가 치명타가 아니었나. 염승환도 그 멤버 중에 하나였고요. 이제는 염승환은 더 이상 Y스트릿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3프로TV에서 여전히 활동을 잘 하고 있고요. 근데 3프로TV 역시 고전을 하고 있죠. 모든 주식 채널이 다 고전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하필이면 염승환이 활동했던 채널들은 다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3프로TV는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방위적으로 잡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많은 미디어에서 3프로TV의 상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뭐 F킬라에서도 3프로TV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고요. 3프로TV의 구독자는 233만 명으로 한동안 멈춘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역성장을 하는 중이다 보니까 상장으로 가는 길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 한경 마켓 인사이트에서 3프로TV 상장에 대한 기가 막힌 저격 기사가 새로 나와서 조만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3프로TV의 임원들의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내용인데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뭐 임원들이 1억이 넘는 고급 차량을 법인 차량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이용한 정황도 나오고요. 뭐 여기저기 투자를 했다가 물린 정황도 나오고요. 어쨌든 왜 염승환과 함께하는 채널들은 하나같이 끝이 이런 식인가? 끼리끼리 만나서 그런가? 개인 투자자는 뒤통수를 쳐도 되는 상대라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지금의 방법이 틀렸다라는 생각은 안 할까? 만약에 3프로TV를 떠나게 된다면 염승환은 또 어디에서 둥지를 틀까? 저 방식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승을 외쳐놓고 뒤로 공매도를 친 이베스트 증권의 영업이사 염승환의 이야기였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